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톤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어야 될 게 배터리입니다. 자동차 생산 원가당 적어도 작년까지는 40% 정도가 배터리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그걸 자동차 탑재하는 회사는 중국의 BYD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레거시 업체들은 배터리 회사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탑재해서 판매해야 됩니다. 엔진이 가장 부가가치 높았던 시절에 기존 회사들은 그 엔진을 실제로 배터리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비싸진다고 해서 부가가치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지화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몇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약간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노스볼트가 파산 보고 신청에 들어가던 배경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메일 보내서 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노스볼트에 스카우트에 갔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면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그쪽에서 정설입니다. 그 배터리 수율 맞추기가 생산 수율 맞추기가 생산성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회사들이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고 지금까지는 적어도 평가가 나 있고 그보다 낮은 LFP도 하려고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배터리를 셀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것을 팩화해서 수율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자꾸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회사들은 정확히 말하면 배터리 셀을 생산하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팩을 만드는 것은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부가가치는 배터리 팩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배터리 회사들은 배터리를 셀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회사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짚고 나올 것은 작년 중국 시장에서 기아가 배터리 전기차를 EV5를 출시하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기아 합해서 중국 시장 판매 대수가 25만 대였습니다. 전체. 작년에 기아만 하더라도 24만 8천 대인가 팔았습니다. 그 배경에 2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 EV5가 있습니다. 저는 자꾸 현대기아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단초가 보인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별도로 그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 가격 인하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고 그만큼 판매 증가가 가능하다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그 컨설팅 회사들, 시장 조사 회사들은 2024년이 전기차 전환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리고 올해에는 배터리 가격 인하로 전기차 시장 본격적인 성장 예상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아직은 그 전기차 시장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죠. 60%, 65%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작년에 약 673만 대의 전기차를 팔았고 450만 대 정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팔았는데 그걸 다 이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크게 봐서 우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BYD하고 테슬라가 배터리 전기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이 팔았었는데 2024년에도 4분기에만 BYD가 앞섰습니다. 연간 실적으로는 BYD가 176만 대, 테슬라가 178만 대, 구체적인 수치는 또 글로벌 로터스 웹사이트에 있고요. 약간 차이가 나서 아직은 테슬라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용량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은 당연히 BYD가 올라갈 것이라 전망이 가능합니다. BYD는 작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를 포함해서 427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558만 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20만 대까지 간답니다. 그리 갈까요? 어쨌든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증가의 절반씩만 배터리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나눠 가진다 하더라도 올해 BYD가 테슬라를 제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배터리 기술의 진화가 있어야 되고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우선은 LFP 배터리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고 있죠. 중국 시장의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작년에 배터리 용량 설치 용량에서 중국 회사들이 거의 6, 70%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NCM을 주로 하는 한국 회사들은 판매는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LF 배터리가 지금은 판매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더불어서 상당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있고 팩 기술도 달라지고 있고 셀2 셰시, 셀2 바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중국의 일부 업체에서 반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요약하자면 28년, 203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때쯤부터는 이제 세일이 나오기 시작해서 또 수요를 실제 차에 탑재해서 어떤 결과를 걷는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CATL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증가한 것은 작년에 이제 그 두드러진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EREV, 항속거리 영장의 전기차 이게 이제 많이 증가했는데 과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 용량이 2차 전지 충전 용량이 10kWh 정도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보통 2, 3kg, 4kg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약 40kWh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장하고 있고 또 이 CATL은 한 번 주행으로 그 EV 모드로만 400km 주행 가능한 배터리 전기차하고 진배 없는 프리보이라는 배터리를 개발했고 그게 탑재될 시간도 아마 올해 다가오겠죠. 그러면 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그냥 뉴스를 보면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 업체의 발표한 내용을 그냥 전달만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로스벨트 파산위기, 브리티시 볼트 파산, 유럽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고 중국도 그 이 별도로 하는 이 배터리 분야를 없앴죠.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안 되니까 스텔란트 그룹은 CATL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른 겁니다. 과거처럼 사로잡혀서 우리 흔히 말하는 국뽕 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건 뭐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것이 배터리 가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NCM 배터리 기준으로 2019년에 이건 골드만삭스 제가 잘 믿지 않는 투자은행인데요. 골드만삭스 자료를 보면 2019년에 평균 180달러 킬로와트아워당, 2023년에 149달러, 2024년에 111달러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1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그걸 다시 90달러까지 낮췄고 일부 다른 자료는 75달러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100달러 이하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연기관차하고 배터리 전기차하고 가격이 비슷해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비슷해지더라 하더라도 내연기관차는 그들이 만들었던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엔진을 통해서 얻었던 부가가치를 배터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제화하기 전에는요. 근데 한 가지 더 짚고 날게 여기서 LFP 배터리는 가격이 4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NCM 배터리 절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 차들이 왜 저가로 팔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차가 무조건 싸구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그 이 배터리 관련 전문 업체들에서도 중국 기술력이 더 이상 우리의 아래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단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NCM보다 안전성이 높은 LF 배터리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선진국 업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NCM 배터리하고 LF 배터리를 동시에 옵션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올해는 그게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배터리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올해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언제쯤 배터리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가 가격이 비슷해질 것인가?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성장할 것인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또 하나 지금 주목할 것이 중국의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 또는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입니다.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뉴스가 많지 않지만 배터리 전기차를 표방한 스타트업들이 벌써 수십 개가 문 닫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별도로 전달한 적이 있어요. 뭐 한 200개 업체가 된다는데 그게 뭐 지금 170, 80개 정도 들었다 그러는데 더 빨리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바로는 아마 20개 정도로 뭐 남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건 20세기 말에도 그랬고 뭐 20세기 초, 21세기 초에도 그렇고 항상 그랬고 아직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배터리 산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제조 공정입니다. 설비 축적이나 셀만 개발해도 된 게 아니라 품질이 좋은 안정적 품질을 가진 양산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 노하우가 바탕이 되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역과 재료, 인력 변경에 따라서 품질 변동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스월드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직접적인 배경은 수요를 맞추지 못했던 것이다. 수요를 맞추지 못한 것은 한국의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산업 관련했던 엔지니어들이 철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그쪽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전성을 높여야 되고요. 충전 속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분 충전으로 200km 주행할 수 있는 건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안전성은 높아지겠지만 리튬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구조가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어서 안전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 초고속 충전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들이 앞서고 있는데 CATL, 뭐 사이익, GM 이 회사들이 이 협력을 해서 6시면 이제 한 번 충전 10분으로 풀 충전 간다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데요. 이런 이 초고속 충전 기술이 빨리 이 구축이 돼야 소비자들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프라만큼 중요한 게 충전 속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지켜보자면 토요타가 2030년 출시 목표를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하고 혼다가 2025년 올해 파일럿 라인 운영을 시작하고 2030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혼다는 닛산은 2028년이고요. BYD는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2020년 되기 전에도 토요타가 2020년 올림픽 때 출시하겠다고 했다가 시제품 내놓고 했다가 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 10년이 밀렸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렇게 장기 전망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전망이 나와 있는데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올해 말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중소부 유럽에서는 20%가량, 미국은 11%, 작년에 8%였어요. 중국이 29.7%, 30%가량 되는 거죠. 인도가 7.5%, 인도는 작년 안에 전기차 판매가 9만 9천 대였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증가율은 높겠죠. 전 세계적으로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될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보자면 작년 대비 올해 유럽이 43% 상당히 높게 잡죠. 이건 저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36%. 이것은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과거에 현대가 2위를 했다가 지금 포드가 GM 2위하고 포드가 3위로 올라섰죠. 현대가 4위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GM이 나름대로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가면서 판매가 증가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중국은 증가율이 작년보다 떨어져서 19.7%, 인도는 117%,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수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현대가 인스타로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3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터리 가격 인하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정학적 변화가 돼버린 트럼프라는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 전쟁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데 한 인물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LA 지게 그 사상 초유의 산불이 나고 엄청난 피해가 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화석연료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렇다고 일관성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기 정권에서는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판했다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미국의 중심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06년에는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로봇과 AI를 주장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고집에 의해서 자신들의 만의 생각에 의해서 한 나라의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일기 때와 달리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많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과연 출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벌써 뭐 많은 미디어들은 IRA가 폐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투자했던 현대나 뭐 다른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가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특징은 변동성, 변칙성,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지금은 기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또 한번 얼마만큼 투자를 할 수 있냐가 많은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전기차 가격 인하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